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차 런치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신차는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트랙스는 이번에 쉐보레 브랜드 최초의 크로스오버 모델로 출시되면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고 시작 가격에 대한 루머도 정말 많았는데요. 먼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공식 출시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LS 트림은 2,052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동급 경쟁 모델인 기아 셀토스의 시작 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면서 현대 캐스퍼 풀옵션보다도 더욱 저렴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본 트림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대거 빠져있기 때문에 보통 기본 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중간 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기본 트림인 LS 트림 위에는 LT 트림이 존재하는데 LT 트림의 시작 가격은 2,366만원입니다. 기본 트림보다 314만원 올라가고 세 번째 트림, 아마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티브 트림의 가격은 2,681만원입니다. 기본 트림보다 629만원 더 비싼 가격이고요. 마지막 최상위 트림인 RS 트림의 가격은 2,739만원으로 기본 트림보다 687만원 비싼 가격입니다. 최상위 트림에서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패키지 옵션과 썬루프를 적용하여 풀옵션으로 만들면 가격은 2,872만원으로 트랙스의 풀옵션을 선택하더라도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새로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는데 런칭 행사에 전시된 모델은 LS와 LT 트림은 없었고요. 액티브 트림과 RS 트림만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RS와 액티브 트림의 옵션 차이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트림은 액티브 트림이고 색상은 퓨어 화이트입니다. 액티브 트림의 전면부 특징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상단과 하단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가운데 부분이 바디 컬러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라디에이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더욱 커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전면부는 확실히 세단의 이미지보다는 SUV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 전조등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헤드라이트는 하단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과 헤드라이트가 분리된 구조이며 하단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존재감은 상당히 멋지게 와닿았는데요. 이번엔 RS 트림을 살펴보면 외장 컬러는 밀라노 레드라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였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였는데요. 앞서 살펴본 액티브 트림과 차이는 전면부 상하단 그릴을 나누는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액티브 트림은 바디 컬러로 된 가로형 바를 통해 상하단을 나눴었는데 RS 트림은 크롬이 적용되었죠. 트림별 디자인 차이를 확실하게 둔 부분이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RS라고 마치 고성능처럼 배지가 붙어 있어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RS는 랠리 스포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는 트랙스 모든 트림은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LED 방향시 등 LED 보조 제동등이 기본입니다. 이번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측면부를 살펴보면 확실히 크로스오버 장르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세단보단 살짝 높고 SUV보단 살짝 낮은 전고를 가졌습니다. 살짝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느낌도 났는데요. 세단의 편안함과 SUV의 활용도를 고루 갖춘 것이 크로스오버 장르의 특징이죠. 크로스오버답게 휠하우스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바디 컬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로 강인함을 보여주면서 오염이 되더라도 편하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고요. 전시된 트랙스처럼 루프렉을 올려 이 차의 활용도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장은 무려 4.5m가 넘는데요. 이 수치는 한 체급 위인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길고 셀토스와 코나보다도 훨씬 더 긴 전장을 가졌습니다. 휠베이스의 경우에도 2.7m로 트레일 블레이저, 셀토스, 코나보다도
훨씬 긴 휠베이스를 가져서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액티브 트림에는 18인치 유광 블랙 휠이 기본 적용되며 휠캡까지도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RS 트림의 휠보다 액티브 트림의 휠이 훨씬 더 멋졌습니다. 순정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휠이 RS 트림의 19인치 휠입니다. 휠캡은 똑같이 블랙인데 RS 트림의 휠이 1인치가 더 크고 반짝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19인치 사이즈는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18인치 유광 블랙 휠이 더 마음에 드네요.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엔진은 무려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출력은 139마력의 토크 22.3을 발휘합니다. 아니 3기통 1.2L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3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번 주에 직접 시승해보고 시승기를 통해 자세히 전달드려 볼게요. 곧 시승기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번엔 액티브 트림의 인테리어를 살펴볼게요. 액티브 트림은 인테리어에 옐로우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인데요. 원형 스티어링 휠에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라 일반 타입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양부터 운전석 8웨이, 즉 8방향 전동 시트와 앞뒤 방향 요추 지지대가 적용되며 조수석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LT 트림부터 열선 시트가 적용되고 액티브 트림부터 통풍 시트가 적용되며 인조가죽 시트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액티브라는 레터링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시차는 썬루프가 적용되었었는데 가격은 69만원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핸들 열선은 LT 트림부터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크루즈 컨트롤부터 적용됩니다. 계기판은 기본 3.5인치인데 액티브 트림부터 지금 보시는 8인치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고 11인치 터치 스크린 중앙 모니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살짝 운전석 쪽으로 꺾여 있죠. 하단에는 가로로 넓은 송풍구와 핸들 열선, 실내 온도 조절, 열선 및 통풍 시트와 관련된 버튼들이 아날로그로 제공되고 있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 수납 공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데 이 기능은 액티브 트림부터 기본이고 기어 변속 레버는 부츠 타입으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손맛이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 트림에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기본이에요. 오토홀드 역시나 모든 트림에 적용됩니다. 실내 룸미러에서는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 역시 액티브 트림부터 적용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액티브 트림을 사라고 만든 차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64만원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넣으면 전동 트렁크도 적용 가능해요. 물론 이 옵션도 액티브 트림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고 나머지는 모두 수동입니다. 이번엔 최상위 RS 트림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시트는 액티브 트림과 동일한 8웨이 8방향 조절이고 인조가죽이며 차이점은 레드 스티치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핸들이 D컷 핸들이죠.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이런 엔트리급 차량에 D컷 핸들을 적용해주는 브랜드가 쉐보레 말고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에서의 만족도는 정말 높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단 부분은 하이그로시로 마감해서 더욱더 스포티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8인치 컬러 계기판과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11인치 터치 스크린은 액티브 트림과 동일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액티브 트림부터 무선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LT와 LS 트림은 유선으로 미러링을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기어 변속 레버에서는 깨알같이 RS 트림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천만원대 차량에서 보기 힘든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살아있어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RS 트림 뒷좌석을 살펴보면 시트는 뒷좌석에도 레드 스티치가 적용되었고 휠베이스가 2.7m인 크로스오버답게 상당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의 경우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한데 이건 가장 기본 트림인 LS 트림부터 모두 지원됩니다. 그리고 세단이 아닌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헤드룸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양은 액티브 트림의 2열 좌석입니다. RS 트림과 다른 부분은 레드 스티치가 없다는 부분인데 크기는 동일해요. 엔트리 모델답지 않게 2열에는 송풍구와 A타입, C타입 포트를 각각 지원하는데 2열 송풍구는 LT 트림부터 지원됩니다. 그리고 트랙스 레그룸은 178 성인 남자인 제가 앞좌석을 편하게 맞췄음에도 2열에 앉았을 때 한 뼘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이 들어가는 공간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제 두 발이 모두 쑥쑥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부분은 마치 전기차 전용 플랫폼처럼 2열 바닥이 평평했다는 점인데요. 턱이 없으니까 확실히 더 넓게 느껴지는 2열 좌석입니다. 실내등은 좌우에는 없고 가운데 하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랙스의 헤드룸은 178인 제가 허리를 펴고 앉아도 보시는 것처럼 반뼘 이상의 공간이 나옵니다. 성인 남자가 타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이 넉넉한 헤드룸이 나온다라는 게 놀라웠는데요. 어깨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봐도 불편함 없이 넓은 2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살짝 제가 편하게 엉덩이를 빼고 앉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한 뼘 정도의 레그룸이 남게 되죠. 트랙스 2열의 레그룸과 헤드룸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액티브 트림의 후면부를 살펴볼게요. 사실 이번 트랙스 다 좋은데 후면부가 망필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면부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생기는 디자인인데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땐 전면부만큼 막 멋지진 않았지만 후면부도 나름 입체적이면서 테일램프가 주는 유니크함 덕분인지 뭐 그렇게 이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성 있는 후면부를 가졌어요. 테일램프 역시나 LED가 모든 트림의 기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땐 깔끔하면서도 예쁜 램프였고요. 비상등은 테일램프의 정가운데 위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트랙스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랙스는 크로스오버 형태로 출시되어 확실히 세단보다 활용도 높은 트렁크를 제공하며 6대4 비율로 전 트림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액티브 트림부터는 64만원 옵션으로 전동 트렁크 선택이 가능하죠. 완전히 폴딩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크다는 느낌이었고 뭐 넉넉하게 차박을 하긴 어렵겠지만 신장이 그렇게 큰 남성이 아니라면 뭐 차박까지도 어떻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는데요. 전장도 길고요. 휠베이스도 2.7m로 길기 때문에 뭐 차박이 완전히 불가능한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러기지 스페이스에도 깊은 공간이 있어 눈에 보기 싫은 짐들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해 보였죠. 트렁크는 아주 활용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이번엔 RS 트림의 후면부인데요. LED 테일램프가 면 발광 타입이라 야간에 보면 참으로 멋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각이 입체적으로 살아있어 밋밋해 보이지 않았고 블랙 보타이가 적용되어서 그런지 뒷모습에서도 스포티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면부가 100점이라면 후면부는 한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면부가 너무 멋져서 그런지 후면부는 전면부에 비해서는 조금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캡 리스 방식이어서 간편하게 열고 닫고 할 수 있어 주유 시에 따로 캡을 챙기거나 매달고 할 필요는 없어 사용하기에 편리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서 트랙스를 살펴보면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수석 대시보드도 그렇고요. 중앙 모니터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도 그렇고요. 평평하게 수평한 구조를 가진 셀토스나 코나와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 느낌입니다. 조수석은 앞서 말씀드렸듯 등받이도 올리고 내리고 수동 조작이고요. 앞뒤 슬라이딩도 당겨서 앞뒤로 수동 조작입니다. 운전석만 전동 시트예요. 이번에 런칭 행사장에 전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총 4가지 외장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트랙스는 국내 총 7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이 중 피스타치오 카키는 6월 이후부터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컬러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무난한 퓨어 화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인데요. 저도 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무난한 컬러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트림은 액티브 트림의 퓨어 화이트 컬러입니다. 특히나 유광 블랙 휠과 화이트 컬러의 외장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블랙과 화이트는 어느 분야에서나 실패하지 않는 국룰 같은 컬러 조합입니다. 두 번째 컬러는 밀라노 레드입니다.
RS 트림과 조화를 이뤘는데요. 빨간색 RS 배지와 실내 레드 스티치와 결합하여 가장 RS 트림의 매력을 살려주는 컬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나는 조금 강렬한 컬러를 사고 싶다, 튀는 컬러를 사고 싶다, 남들이 나를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밀라노 레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컬러는 어반 옐로우인데요. 액티브 트림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나는 좀 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밀라노 레드 추천드렸었는데 아니에요. 그 말 취소할게요. 그런 분들은 어반 옐로우를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감이 막 터지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참 예쁜데 막상 내 차로 이걸 살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런 컬러죠. 어반 옐로우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비지 블루 컬러입니다. RS 트림이고요. 사진상으로 세비지 블루 컬러를 봤을 때는 되게 짙은 블루일 줄 알았는데, 실물로 본 세비지 블루는 약간 스머프색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그 벨로스터 N이랑 아반떼 N에 들어가는 그 컬러와 유사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이 컬러는 사진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많은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컬러가 가장 괜찮았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쉐보레에서 정말 작정하고 출시한 듯한 트랙스 크로스오버 런칭 행사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트랙스의 매력은 동급에서 가장 커다란 크기와 합리적인 파워트레인,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실내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출력적인 부분만 괜찮다면 가격 대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